2월 초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전장의 기온은 0도를 웃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 꽁꽁 얼어있던 땅에 스며들면서 상상 초월의 진흙탕으로 변하는 바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봄철 해빙기와 늦가을 비가 많이 올 때 생겨나는 이 악명 높은 진창은 러시아어로 라스푸티차, 우크라이나어로 베즈도리자라고 부르는데요. 1812년 러시아 원정을 떠나왔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군대를 놀라게 했고 1941년 아돌프 히틀러가 구소련을 침공했을 때 나치 독일군의 진군 속도를 뚝 떨어뜨려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 모두 라스푸티차가 패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병력 30만 명, 전차 3,000대 등을 동원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익숙한 장애물인 진흙탕 앞에서 큰 고전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10일 얼어붙었던 우크라이나 땅이 서서히 녹으면서 러시아 장갑차와 군용 트럭 등의 이동에 큰 제약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러시아군은 라스푸티차의 악명을 익히 알면서도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결국 수많은 전차와 장갑차들이 진흙탕에 빠지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바 있죠. 하지만 이 진창은 러시아군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군도 괴롭혔습니다.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 점령 지역 탈환전에 나섰을 때 라스푸티차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구소련제 장비뿐 아니라 서방에서 지원받은 장갑차나 군용 차량 역시 진흙탕에서 휘청이거나 제대로 기동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죠.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향해 총 공세를 시작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에 모두 낯익은 장애물 라스푸티차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공중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 속에 지상군 병력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러시아군은 왜 하필 날이 풀리는 이 시기에 공세를 시작하는 걸까요? 서방의 대규모 전차 지원이 예정된 가운데 동부에서 가까스로 잡은 주도권을 이어가려면 지금 공격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 9일 트위터를 통해 3월 중순부터 최악의 진흙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양측 지휘관은 그 시기에 대규모 공세를 계획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침공했을 때처럼 정치적, 작전적 상황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넘어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는 최근 몇 주 동안 루한스크 지역의 스바토베 크레미나 라인을 따라 러시아군의 3개 주요 사단이 배치됐고 작전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고 분석했는데요. 또 다른 미 싱크탱크인 외교정책연구소의 연구원 막시밀리안 헤스는 러시아 지휘관들은 주로 요새화된 위치에 대한 보병 공격이기 때문에 라스푸티차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격을 완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영국군 정보장교인 필립 잉그램은 진흙은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방어수단이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이번 공세에선 양측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라스푸티차를 무시한 채 속도전을 내세우며 병사들을 내몰았기 때문일까요? 영국 국방부는 최근 7일간 러시아군 하루 평균 사상자가 824명으로 사상자 비율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첫 주일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군 사상자 급증 이유에 대해선 훈련된 인력, 조율, 자원 등 여러 요인이 모두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SW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공세를 펼칠 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러시아의 친정부 군사 블로거들도 질문을 던졌다고 전했는데요. 또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와 루한스크 지역 사이에서 조금씩 진격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세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